안녕하세요. 닥터 유의 공부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논문 초고나 논문들을 읽다 보면 더 유의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건 틀린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틀린 표현인지 저희 한번 짚어보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쓰거나 분석을 하다 보면 꼭 유의 수준이라는 걸 정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P가 0.05, 알파 0.05 레벨 그 정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P가 0.2나 다시 말해 알파가 0.2를 쓰면 안 될까요? 물론 저희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한 2개 정도 되면 95% 되고 3개 정도 되면 99%가 되고 하지만 정말 이게 달까요? 만약에 이렇더라도 90% 또는 저기 80%왜 안 되는 걸까요? 그냥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0.0으로 쓰고 계시진 않은가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하시죠. 여기 학생 A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수학 점수는 99점이에요. 정말 잘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학생 B는 역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B의 수학 성적은 81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 역시 잘한다고 사실 굉장히 상당히 잘하는 점수죠. 그렇죠? 둘 다 상당히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생 A는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은 95점입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엄한 학생이죠. 학생 B는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 B의 수학 점수는 85점입니다. 그러면 혹시 A나 B라는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A가 너무 자신에 대한 엄격하거나 혹은 B가 너무 여유로워서 잘못된 것인가요? 전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죠.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의 수준이라는 것, 저희가 임대로 정하고 있는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하다. 다시 말해서 시그니피칸트하다라고 보통 쓰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앞에 드린 예에서 A의 생각이 B의 생각보다 더 옳다거나 혹은 B의 생각이 A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그럼 오류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많이 들어보셨죠?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귀무가설이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의 결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귀무가설이 사실 진실일 때 그리고 분석의 결정이 진실이라면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저희가 진실을 알아낸 거니까요. true죠.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분석의 결정이 거짓이라면 역시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실일 때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일 때 진실로 판명된다면 여기서 에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가 살인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귀무거설은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실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실수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지만 재판에서 죄가 있다. 살인자다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 살인자입니다. 죄인이지만 재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무죄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 또는 죄가 있는 사람 풀어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큰 잘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회 위험이 될 만한 사람은 미리미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그래갖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라도 확실치 않으면 누구를 넣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결과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A 사이즈를 제가 만약에 알파다 0.5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50대 50으로 accept라고 reject를 한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크기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알파가 0.1이다 다시 말해서 90%의 확률로 accept를 하고 reject는 10%의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종 오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적어지죠. 하지만 그거와 똑같은 양만큼 2종 오류의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류의 양은 줄지 않는 겁니다. 단지 다른 종류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본다면 대립가설입니다. 이 경우엔 보세요. 대립가설이니까 이 경우는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가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대 50이라고 보면 똑같이 크기가 같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게 0.1이다 알파가 라고 생각하면 10%의 확률로 대립가설을 억셉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젝트할 확률은 90%가 되죠. 반대가 됩니다. 똑같이 1종 오류가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파 값을 변화시키면 오류 전체의 양이 준다라기보다는 1종 오류가 알파가 0.05에서 0.1이 되면 0.01이 되면 1종 오류의 값은 양은 작아지고 2종 오류의 확률은 커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1종 오류는 줄일 수 있지만 2종 오류는 같은 크기만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높인다고 유의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정말 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유의성, 의미를 더 줄이는 것일까?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 수준을 높여서 그것을 억셉트 했을 때 저희가 1종 오류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에러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지 더 유의하거나 더 덜 유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분석의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유의성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나. 저희가 뭔가 분석의 앞뒤가 바뀐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듭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의 분석은 P값이 0.049가 나왔고 하나는 0.051이 나왔다면 이 분석에서 앞쪽 것은 저희가 분명히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거고요. 네? 리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억셉트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1000분의 2라는 아주 조그만 차이가 정말 어떤 결과를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P값이 0.06이었다면 이것은 두 개를 저희가 다 귀무가설을 리젝트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분석은 틀린 것일까요? 통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툴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0.05나 0.6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툴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더 좋은 야구 100마일을 가지면 홈런을 칠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정상적인 방망이로 홈런을 못 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홈런을 치는 것이 목적인지 좋은 방망이를 쓰는 것이 목적인지 이것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읽다 보면 알파 값을 0.1이나 0.2로 써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0.3 이상도 쓰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